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입니다.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 또 이걸 다른 제안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2차 관세 위협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러시아는 물론이고 또 러시아랑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한테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두 가지를 내놨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에 관세 시한폭탄을 던진 거죠. 맞습니다. 그 무기 지원 계획이 좀 흥미로운데요. 미국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까지 포함해서요. 이걸 나토 동맹국에 일단 판매를 하고요. 아, 판매를요? 네, 그럼 그 동맹국들이 이걸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건 그 비용을 이제 미국이 아니라 나토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예전에는 미국이 직접 가끔은 공짜로 주로 방어용 무기를 지원했잖아요. 그거랑은 완전히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이 사서 주는 방식이라. 이거 혹시 미국 내에서 그 지원 비용 때문에 말 많았던 거 좀 의식한 걸까요? 네, 그런 정치적 계산도 충분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국내 비판 여론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럼 관세 위협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특히 그 2차 관세라는 말이 좀 생소하면서도 무섭게 들리던데요. 네, 그게 핵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을 딱 걸었어요. 러시아가 평화협상에서 진전을 안 보이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랑 거래하는 제3국 있잖아요. 제3국이요? 네. 특히 러시아산 원유나 에너지 제품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한테까지 최대 100%에 달하는 2차 관세를 포함해서 아주 혹독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100%? 와. 근데 2차 관세라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러시아랑 거래하는 다른 나라를 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친구의 친구까지 제재하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파급력이 클 수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친구의 친구까지. 와, 그러면 진짜 영향권이 엄청 넓어지겠네요. 그럼 어느 나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러시아 에너지를 많이 사가는 큰 나라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고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근데 경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이런 제재 충격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이미 미국한테서 별도로 관세 통보를 받은 적도 있어서 아마 불안감이 클 겁니다. 아, 정말 그 나라들은 날벼락이겠네요. 근데요, 이렇게 말은 강력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시행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냥 엄포영 아니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회의론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걸 진짜 실행했을 때 유가가 확 뛰어버리거나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죠.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 발등 찍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사실 유가나 인플레이션 문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둘째는 예전에 베네수엘라 원유 사는 나라들한테 비슷하게 위협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실행되진 않았거든요. 흐지부지 됐죠. 아, 그런 선례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셋째는 중국 같은 나라들은 사실 이런 제재에 좀 익숙해졌달까? 내성이 생긴 측면도 있고요.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런 압박에 쉽게 굴복 안 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내부 전문가들도 대체로 실현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위협은 실제 실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 미국 의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제도적이고 강력한 움직임도 있다면서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압박이 준비되고 있다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상원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어요. 2025년 러시아 제재법, 영어로는 Sanctioning Russia Act of 2025라고 하는데요. 2025년 러시아 제재법. 네, 이 법안은 만약 러시아가 특정 조건을 어기면 예를 들어서 평화 협상을 거부한다거나 합의를 깼다거나 아니면 또다시 침공한다거나 하면요. 훨씬 포괄적이고 심지어 자동으로 제재가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 조건만 충족되면 그냥 바로 제재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러시아 주요 은행들, 중앙은행이나 스베르방크, VTB 같은 곳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러 금융거래를 막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러시아산 원유나 우라늄 같은 걸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려 500%의 관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500%요? 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100% 위협한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그냥 위협이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고 특정 조건이 되면 그냥 바로 시행되는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위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할 수 있죠. 만약 이게 법제화된다면 정말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오히려 좀 약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자동 발동 조항 같은 걸 고려하면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관세 조치들이 오히려 러시아산 비료 수입을 늘리는 좀 이상한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럼 이번에 나오는 이런 새로운 위협들도 실제 효과는 별로 없거나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만 낳고 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실행 자체의 경제적 위험성 때문에 회의론이 있는 거 말고도 러시아 쪽 반응을 보면 대체로 이런 위협들을 쇼다, 허풍이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면서 우린 그냥 하던 일 계속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듯이.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나토를 통한 무기 지원 방식 변화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전세를 확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제스처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 4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 발표했을 때 러시아는 아예 빠졌었어요. 이유가 이미 다른 제재를 받고 있어서였거든요. 아, 정말요? 그랬었군요.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2차 관세라는 아주 강력한 위협 카드가 있는데 이게 실제 실행될지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회의적이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도 나토를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자동적인 제재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외교적인 압박, 경제적인 수단, 또 국내외 정치적인 계산까지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 같아요. 과연 이런 여러 형태의 경제적 압박 카드가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과 관련해서 그들의 전략적인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는 중국 같은 다른 파트너들이랑 손잡고 어떻게든 이 파고를 헤쳐나갈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관세율이 몇 %다, 최후 통첩 시한이 언제까지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요. 러시아랑 직접 거래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제3자, 그 주변국까지 묶어버리는 이런 식의 2차 제재라는 그 틀 자체가요. 이게 당장의 목표를 달성하든 못하든 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공급망이나 국가들 사이의 어떤 동맹관계, 그 지형도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이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봐야겠죠? 네, 오늘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둘러싼 복잡한 움직임들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